다음은 프리미엄 VVIP 게시판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네, 첫 종목은요, 증권 통해서 남겨주셨는데요. 항시 5%님이고요. 한국정보통신을 16,460원에 매수하셔서 15%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좀 지금 내려올 때 잡으셔서 물리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2.42% 상승을 하면서 14,8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세요. 한국정보통신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도 궁금하고 어디까지 목표가가 잡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종목인데요. 저는 지금 게시판에 올리신 분 아이디가 항시 5%인지는 지금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그런데 항상 50%로 하세요. 뭐 5%예요. 애들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꾸 접근하시다가 깨지거든요. 제 주변에 전업으로 하는 친한 동생 같은 경우 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저녁에 뭐 하느냐 이랬더니 무슨 종목이 있었는데 어제 한 12% 올라왔는데 그거를 이제 손절매를 했는데 손절매 금액이 꽤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속상해서 뭐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 거래를 굉장히 잘해요. 뭐 짧게 잘하는데 거의 10번 하면은 거의 10번 다 뭐 이익을 보고 나오는 굉장히 이제 잘하는 사람인데 최근과 같은 경우에 한 번 딱 걸려들으면 거기서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좀 여유를 갖고 철딱선이 없는 거래 하지 말거라라는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어젯밤에 했었어요. 그랬는데, 시청자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한국정보통신 조금 이제 손실로 계시지만은 사실은 관계 없어요. 요즘 군인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PX 가서 뭐 1,000원짜리를 사먹든, 2,000원짜리를 사먹든 다 뭐 체크카드 이제 카드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국통신 같은 회사는 1,000원을 결제하나 100원을 결제하나 10,000원을 결제하나 건당 이제 수수료가 떨어지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의 질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 봐도 2013년도에 238억 이익이 나왔고 작년에 244억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264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의 이익이 우상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10%대에서 13%대까지 세상이 결국 이들의 물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비록 손실 중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앞으로 카드 쓸 일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택시를 타도 카드 내고 어디 재래시장 이런 데 안 가잖아요. 현금 거래 안 하잖아요. 요즘 분들 대부분 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편의점 가서 다 자기 카드로 쓰면서 도시락이든 이런 거 먹을 거 사가지고 편의점을 나오고요. 그래서 카드 쓸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정보통신 같은 회사는 결국 드라마틱하게 큰 성장은 없겠지만 꾸준하게 매년 10% 이상씩은 커질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런 건 있어요. 앞전에 7월 달에 27,000원 갔을 적에 급등이 나갔었고요. 9월에 또 한 번 급등이 나갔었는데 그때는 한 25,000원 선까지 가다 거기서 지금 오늘날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추세선 이렇게 쭉 그어보면 2만 원 살짝 넘어가는 그 선 정도에서 지금 여기서는 전에 쓰시던 분이 뭘 만져놨는지 모르겠는데 추세선이 안 거져요. 한 2만 원이 살짝 넘어가는 요 정도 선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매도의 고민은 그때 정도에 가서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하반 경직 잡고 옆으로 쉬고만 있어요. 근데 빠지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V자로는 못 갈 거예요. 가는 둥 마는 둥에서 한 2달은 걸릴 거다라고 각오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 손실 중이시긴 하지만 이 향후 전망은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보유하시는 게 낫다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참치두부찌개님이 남겨주셨고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비중 20% 두고 계신데 매수가가 6,750원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장에서 0.6% 빠지면서 6,6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인데요. 오늘 매매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살짝 손실 구간인데 두산인프라코어는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가요? 염천교 다리 밑으로 이미 들어갔죠.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두산 인프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두산 인프라 코어죠.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005 다른 거 시대와 역행하는 거 몇 개 볼게요. 이런 포스코 요 보시는 건 현대제철 또 뭐가 있을까요? 0100-130 요런 풍력하는 동국 SNC라든가 요런 것들 이제 시대와 완전 역행하고 있는 건데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좀 좋은 데 살았어요. 어디 뭐 그럴싸한 데 살다가 지금 뭐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염천교 다리 밑으로 이사를 갔다고 쳐봐요. 김두한 그 야인시대에 나오는 김두한이라는 분이 살았던 그런 데 내가 가서 산다고 쳐봐요. 거기서 그 꾸정물에 사과 하나 씻어 먹었다고 내 마음이 행복할까요? 아주 울분이 가득 찰 거예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특별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너무 세상과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사신 분은 마음이 약하고 소심해서 이거를 사셨을 거예요. 반대로 최근에 비아트론이라든가 테라세미콘이라든가 이런 건 뭘 잘났다고 척척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싹 그냥 소금 뿌려놓은 배추가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을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꾸정물에 올라와도 꾸정물에 씻어먹는 사과수주뿐이 안 되는 거고 세상은 결국 중후장대한 거에서 경박 단소로 옮겨간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자체가 높지 않은 저성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살아생전에 지금 이제 좀 들어봤을 만한 대기업들 중에서 그런 회사들 보면은 노구를 이끌고 오래됐잖아요. 지금 그 아산 정주영 그 회장 뭐 탄신 100주년 오늘 막 이러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런 회사들이 노후화되고 고령화되는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 노구를 이끌고 낭떠러지로 막 걸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회사들이 많이 보이니까 싸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시대가 진짜 원할까? 그걸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행히 내가 저 앞에서 3만 원에 샀다라면 전 진짜 자르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6,700원에 샀으니까 내일 시초가에 그냥 딱 하시고 세상이 요구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전환하셔갖고 가시는 게 앞으로 주식하시는데도 계좌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해서 역시 남겨주셨는데요. 3억 2천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쿠라우홀딩스고요. 12,7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쿠라우홀딩스 0.79% 떨어지면서 12,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역시 좀 매수가 부근인데요. 살짝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역시 좀 올해 7월부터 좀 우하향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라오 말고요. 최근에 한미약품을 한번 볼게요. 이제 한미약품 같은 회사가 오늘도 17,000원 올라와서 83만 원에 있고 그리고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 봐도 오늘은 이제 코오롱생명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기본이에요. 힘을 과하게 쓰고 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코오롱생명과학이고 요런 거는 이제 바이로메드고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뭐 요런 것들은 왜 이렇게 고봉에 매달아 놓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때에 맞춰서 뭐가 또 계약이 있다 자꾸 이러면서 팔기 위해서 매달아 놓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고요. 종목이 과하게 오르면은
더 과한 꿈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적당한 꿈이 나와버리면은 과하게 힘을 썼던 종목들은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라홀딩스가요. 코라홀딩스가 지금은 이렇게 축 처져 있었지만 바로 직전 이 과거를 자꾸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바로 직전에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4,000원 시작해서 32,000원까지 한 8배 정도 과하게 어떤 라오스 시장, 뭐 베트남 시장이니 뭐 여기서 성장성이 좋다 하면서 이렇게 과하게 에너지를 쏟아 부었고요. 또 그래서 주식이 요구하는 것은 더 큰 에너지를 이제 요구할 텐데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나쁜 회사는 아닌데 이미 누군가는 이거 좋게 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후다다닥 잡수고 다 빠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꾸준하게 300억, 400억 이렇게 이익이 날라고 하지만은 지금 장세에서 수급도 안 좋고 이렇게 축 처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두산인프라코 이런 게 저 바로 전에 나왔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야기거리는 훨씬 많이 돼요. 훨씬 많이 되는데 처진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물렸던 거는 좀 풀어낼 기회는 그때나 가야지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냥 팔기 아까우시다라면은 끌고 가고요. 아이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어 라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일은 조금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나라 나는 난이라는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위노바고요. 2,475원에 매수하셔서 15%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 6.88% 떨어지면서 2,3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계속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좀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그 시청자님 상담 종목으로 얼마 전에 왔었어요. 그랬는데 한 70대 정도 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랬었냐면은 불량식품인데 혹시나 박시나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도 요거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11월 6일 금요일 날 한 2시 40분까지 11월 6일 날 장이 막 꺾어지고 다들 빠질 적에 이거는 플러스 장중에 10%까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애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그래도 좀 도움되는 이야기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좀 화장실 갔다 와서 깜짝 놀랐는데 화장실이 아니고 저기 휴게실 갔었는데 이 휴대폰으로 이 시세를 보다 보니까 보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조금 전까지 5, 6% 플러스였는데 라고 해서 이제 자리에 와서 보니까 누가 150만 주 땅 던져가지고 장 끝나기 한 10분 전에 하한가를 떡하니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만 그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10%, 15% 척척척 이제 올렸었는데 사실은 너무나 인위적인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번에 제3자 배정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막 내리고 이러는데 사실 내용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내용은 별로 없고 뭐 의료기기 쪽으로 잘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믿을 수는 없는 얘기고 이거 만지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게 장중에 그렇게 계속 올려놨다가 그냥 해가지고 150만 주 때려가지고 그 150만 주 때려서 하한가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조물딱 하고 있는 거라서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의 돈이 들어가셨다라면은 한번 버팅겨 보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면 이건 나와야 돼요. 물론 그렇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내 자산에서 얼마 안 되고 한번 재미삼아 해보겠다라면은 해볼 만한 건덕지는 있을 것 같고 내 자산이 많이 걸리고 나 2다리 쭉 뻗고 못 잔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빠지세요. 손실이 얼마라도 좀 퀄리티 높은 걸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릴게요. 2233님이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LG전자 5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 장에서 LG전자 0.18% 하락을 하면서 56,1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최근 계속 흐름이 좋았는데 이 종목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별로 안 좋아하고 LG전자 요 39,000원까지 맨날 내려올 적에 뭘 이런 걸 사냐라고 저도 말을 했었어요. 말을 했었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물론 지금 5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그럼 너 앞전에 얘기한 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예 맞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거를 이쪽으로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기술적으로 저런 건 있습니다. 주식이 하락이냐, 횡보냐, 상승이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앞전에 계속 6만 원대까지 요 횡보할 적에 횡보했다가 한번 퐁당 빠뜨려 놨었고 지금은 하루하루 일봉이 모여서 추세를 만들어 놓는데 지금은 그 하락의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는 놨어요. 돌려는 놨는데 그렇다고 새나라 새 어린이처럼 이 종목이 과거의 영광을 찾아서 떠날 것 같지는 않아요. 운이 좋게 풀어낼 수 있는, 물렸던 사람들은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가. 그래서 요 횡보하다가 퐁당 빠뜨렸던 자리 한 6만 원 정도 오면은 나에게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에게는 이것도 운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도를 하고 싶고요. 지금 뭐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우리 달라질 거야라고 하는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안 믿으려고 해요. 너희들이 한두 번 그래봤냐.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요렇게 좀 덩어리 큰 것보다 아싸리 더 작은 사이즈로 OLED 하는 테라세미콘이 뭐 요런 쪽으로 굳이 붙는다면은 하고 싶고, LG전자는 그나마 추세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앞전의 추세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이게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 되면은 조금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파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차장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 시장이 좀 반등을 이어갈 거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세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한테 스트레스 엄청 주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사들인 게 올라오면은 전화가 절대 없어요. 근데 10원 한 장 떨어지면 무슨 문제 있냐고 항상 전화 오면 제가 성질을 정말 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곳간에 쌓여있던 게 날아갈 것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10원 한 장 떨어지면 그러한 마음으로 뭔 돈을 벌겠냐라고 제가 많이 뭐라고 해요. 어르신인데. 그런데 사실 시장 그래요. 거래소 시총 큰 종목들이 빌빌거리고 있어요. 의미는 없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유리한 환경인데 셀트리온이 지금 거래량 줄이면서 거래량 말려가면서 뭐 조금 조정은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어미닭 셀트리온이 꼬꼬댁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새끼닭들이 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결국은 갈 건데 다만 시간 문제가 있을 뿐이고요. 내가 내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올해 안 되면 어때? 내년에 안 되면 어때? 결국 난 이겨서 나올 수 있을 텐데 라는 수준으로 좀 마음을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버팅기기 싸움이에요. 그 사이에 아까 시청자분 그 옴니 시스템 뭐 이런 거 이제 말씀을 하셨었지만은 전기차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뭐 S&T 모티브 이런 종목들도 저도 사실은 11월 땡 하자마자 막 샀던 종목이에요. 막 사들였던 종목인데 오늘 보니까 꼴랑은 아니죠. 사실은 고마운 거죠. 10% 정도 붙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S&T 모티브니 상하프론테크니 에코프로, PNT, PA솔루션, 한온시스템, 우리산업 요런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 한올바이오,
JW 중해제약, 휴메딕스, 대한과 요 정도로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거래를 하시면 좀 무난할 것 같고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 드리기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금리 인상 관련해 갖고 12월에 이제 기정사실화 되면서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이 되지만요. 12월 달에 FOMC 회의 앞두고 시장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관망이고요. 주요 지지선 확보, 주요 저항선 박스 상단 확인하는 모습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별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찌글찌글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에 더 집중하셔야만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 심사임당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을 좀 예의주시하고 그쪽에 가능성 좀 큰 쪽으로 투자하고 기다리는 버팅기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좀 제약바이오주들이 주도주로 있는 가운데 순환매 장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모멘텀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